자, 여러분, 내란 수괴, 극우 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이죠.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말이죠. 어제 있었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이 두 발언, 하나는 이제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또 하나는 전광훈은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부분인데요. 과연 이 두 발언이 말이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토론의 자리마지만은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선을 넘어버린 것일까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내란 수괴라는 표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할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자, 여기서 잠깐 말이죠. 내란 수괴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형법상 가장 무거운 국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형법 제87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 그리고 주모자는 형법 제90조에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죠. 내란죄로 조사를 받고 내란죄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 판결 내란죄로 받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란 수괴라고 단정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말이죠. 정치적 선전선동이다. 국민들에게 말이죠. 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무조건 나쁘다. 탄핵은 정당하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말이죠. 함부로 내란 수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법 27조 제4항에 보게 되면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 무죄다 그런 것입니다. 이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습니다. 헌법만 이제 언급해도 되겠지만은. 자, 여러분, 정치인의 그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확정되지 않은 중죄, 이 얼마나 중죄입니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니까. 이 확정되지 않은 중죄를 단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을 지키자 뭘 하자 하더라도 본인이 법을 엄청나게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말이죠. 이것은 그냥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선동성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죠. 법대로 해야 되죠. 물론 이제 내란죄로 확정되면은 당연히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말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재명 후보의 선전선동이다. 확정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재명 후보의 두 번째 표현은 이렇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극우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극우의 정의는 말이죠. 강력한 민족 차별,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것이거든요 말이죠. 인종주의, 흑백, 황색을 막 나눠버립니다.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극우들의 행태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전체주의자. 이것이 이제 극우의 특징이죠. 그리고 말이죠. 혐오하는 거, 혐오 표현 같은 게 혐오를 표현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극우의 하나의 그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이 여기에 해당이 합니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력성.
정광훈 목사는 말이죠. 7년이 넘도록 광화문에서 정치 사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자, 둘째, 신앙적 정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기독교 원리주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은 세속화된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 중심 신앙을 강조하지요. 이것은 말이죠. 종교적 해석이지 극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강조하더라도 말이죠. 그건 극우가 아니죠. 세 번째로 이념적 정체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자유민주주의, 반공, 그리고 국가안보를 강조합니다. 물론 한미동맹도 시장주의, 시장경제 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자, 이것은 말이죠. 북한식 사회주의나 무장투쟁 같은 극단적 사상은 정광훈 목사님에게 없습니다. 북한은 말이죠. 무장투쟁 이런 거 있죠. 그죠? 정군의 사례, 뭐 군사노선, 뭐 이거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극단적인 사상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은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요. 체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력한 보수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우라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왜 극우라는 말이 정광훈 목사님에게 등장했을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지금 뭐 거의 간첩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처벌을 안 해서 그렇지. 도보다리에서 USB 국가기밀이 넘어갔죠.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대법원에까지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나 왜 간첩죄로 말이죠. 깜방에 안 보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좌우지간 말이죠. 이 정광훈 목사님은 그의 발언이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거는 아니죠. 정치적 표현이 아주 선명하고 말이죠. 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강한 표현이 강력한 이 스피치가 말이죠. 곧 극단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말이죠. 스스로나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인은 말이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나 보고 말이죠. 내란 수괴, 아무나 보고 극우,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종범, 지금도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형사적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국회의원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막 표현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존중받아야 되지만은 그 자유는 사실 위에 서야 되고요.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벌써 확정된 것처럼 내란 수괴로 부르는 것. 전광훈을 극우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 전광훈 목사님을 극우 세력, 광화문에 있는 사람을 말이죠. 전부 극우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과 낙인 찍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표현과 낙인 찍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면은 유권자를 말이죠. 가스라이팅해서 사회를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그러한 언어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들을 것이 아니라 버릴 거 버리고 가려서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죠. 사물의 변별력이라든지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의지,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지만은 휴전 상태죠, 여러분.
종전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북한은 핵을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말이죠. 김국석 씨나 황장엽 씨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보면은 간첩이 우글우글우글 하고 말이죠. 청와대 국회 간첩들이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첩 활동이나 체제 위협 사례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도 막 간첩이 검거되잖아요. 무슨 당 그렇게 해서.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말이죠. 전광훈 같은 강경한 보수주의자, 그리고 윤석열처럼 강한 법치를 외치는 정치인도 존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만은 그도 일종의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자기가 잘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말이죠. 어려운 재판장 만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혐의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장성들도 지금 다 구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강경한 보수주의자, 강경한 보수주의자, 윤석열 같은 강한 법치를 외치는 사람, 이런 정치인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말이죠. 진짜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공존하니까 나와 다른 목소리도 보호해주는 것, 나와 생각도 다른 사람도 지켜주는 것, 그게 우리가 지키려는 헌법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는 때로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적어도 사실을 기반으로 말을 하고 헌법을 지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낙인 찍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말이죠. 대통령이 되고 싶지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 내란 수계, 그리고 강력한 보수주의자들에게 말이죠. 극우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단어는 함부로 써도 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이죠. 전부 그렇게 매도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말이죠. 단지 정당 하나, 정치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것은 자유와 헌법 그리고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죠. 제가 봤을 때 판세가 거의 역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에 대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이죠.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재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로 과격한 말은 없으면서 말이죠. 진실된 말을 통해서 내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그 다음에는 정치인으로서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지 말이죠. 근거 없는 내란 수계, 확정되지 않은 내란 수계, 그리고 강력한 보수주의자를 말이죠. 거구,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재명 후보 얘기대로 어쩌란 말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쩌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죠. 언제나 진실을 위해서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